네, 그저께 이어서 7번부터 12번까지 A형을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실수 A에 대하여 일단 실수의 동그라미를 치고 함수 U라고 줬어요. 함수 U를 ux, y를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ay제곱 더하기 4x 빼기 6y 라 하자. 이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적분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결국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적분값입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u x, y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제곱 빼기 2xy 빼기 y제곱 더하기 4x 빼기 6y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x 그리고 이거를 y라고 두고 이 밑에다가 그러니까 u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콤마 2 사인 세타를 구해서 대입해서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제일 떠오르는 첫 번째 방법이지만 식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일단 시도 자체가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식이 복잡하니까 잘 안 될 수도 있고 막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ux, y라고 둔 게 좀 힌트예요. 왜냐면 우리가 복수 함수에서 fz를 u 플러스 iv로 생각하는 이런 관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기호를 우리가 uv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복수 문제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복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복수에서는 선적분을 좋아하니까 결국에 이 적분은 선적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보면 x는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y는 2 사인 세타인데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잖아요. 이게 좌표 평면상에서 어떻게 나타나지나요? 그렇죠.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2인 이러한 원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선적분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그 선적분을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실적분으로 바꿔놓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실적분을 선적분의 형태로 바꾸자. 그러니까 정확히는 복소 선적분의 형태로 바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셨으면 좀 어렵고, 근데 이제 기출 중에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꾸로 복소 선적분을 정의를 때려가지고 선적분의 정의를 때려서 푸는 문제가 있긴 했어요. 아마 그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 그것도 그 같이 엮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문제도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 정리를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u가 있는데 우리가 복수 함수를 하나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복수 함수가 정함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일단 fz를 u 플러스 iv라고 뒀을 때 이 f가 정함수라면 u는 조함수겠죠. 그래서 과연 이 ux, y가 조함수인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이 u가 조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복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복수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복수 문제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ux를 한번 구해보면 2x 빼기 2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4고 uxx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u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잠시만요. 2x 빼기 여기가 2y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2y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만 쓰면 되고 uxx는 2가 되는 거고 uy는 마이너스 2x 빼기 2y 빼기 6이 되죠. 그러면 uyy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uxx 더하기 uyy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u가 조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화함수와 관련된 정리에서요. u가 조함수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있는데 단순 연결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그럴 때 u의 조화 편리에 v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fz는 u 플러스 iv가 영역에서 해석적인 v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지금 u가 보시면 어디에서 조화함수냐면 전체 R2에서 조화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R2에서 R2는 또 단순 연결 영역이기 때문에 U는 이제 조합클레 V가 존재하는데 어디서 R2에서 U의 조합클레 V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그죠? R2는 단순 연결 영역인데 이제 여기서는 R2가 아니라 C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C에서 FZ는 U 플러스 IV가 이제 해석적인 V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여기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 결국에 이 ux, y가 실수 v인 정함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v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f, z ux, y 더하기 i, vx, y가 정함수인 vx, y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주어진 건 u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uxx 더하기 uyy가 0 즉 u가 이제 범위까지 다 써줍시다. R2에서 uxx 더하기 uyy가 0 즉 u가 R2에서 조함수였어요. 그리고 R2는 단순 연결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에 의해서 C에서 이제 이러한 V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fz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아까 식을 다시 한번 보면요. 0부터 2파이까지 u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콤마 사인 2세타 d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허수부까지도 같이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v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d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합쳤으면 0부터 2파이까지 u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d세타 더하기 합쳐서 쓴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i v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d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치환을 할 건데 어떻게 치환을 하냐면 z는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더하기 i 사인 2세타로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요것을 z라고 지금 치환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1 플러스 이제 지수 형식이라 그러죠. 지수 형식으로 2에 2세타 i라고 쓸 수 있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지금 z가 됐기 때문에 선적분이 된 거예요. 선적분이 돼서 지금 z가 1 플러스 2에 2세타 i이기 때문에 1이죠. 1. 중심이 1이고 반지름이 2인 그래서 z 빼기 1은 2 이런 원을 선적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전체는 우리가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fz라고 써주면 다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fz가 u x, y 더하기 i v x, y라고 쓰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z가 x 플러스 i y인 거고. 그러면 f에 이제 z 대신에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더하기 i 사인 2세타 들어가는데 이때 x, y는 이제 z는 x 플러스 i, y니까 u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쓰면 똑같은 식이죠? 여러분 이렇게 쭉 쓰실 수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친 게 fz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남은 건 d세타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d세타. 그러면 dz는 2i 2에 2세타 i d세타가 되고요. d세타는 2i 2에 2세타 i분의 1 dz가 되네요. 근데 우리가 세타를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2배의 2의 2세타 i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i분의 1 dz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죠? 잠시만요. 음, 음, 그쵸. 뭔가 이상했죠? 지금, 여기에 제가 잘못 썼어요. 어,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2에 세타 i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뭔가 원하는 식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DZ는 2i 2에 이제 세타 i가 되는 거죠. DZ 그러면 D세타 그러면 D세타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2i 2에 세타 i분의 1이 되죠.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2배의 2의 세타 i승은 z 빼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가 앞에 남고 이 2배의 2의 세타 i 요게 z 빼기 1로 바뀌겠죠. 하고 뒤에 dz가 붙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d세타 자리였는데 i의 z 빼기 1분의 1 dz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z 빼기 1은 2 i z 빼기 1 fz dz가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 복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소 선적분이고 지금 코시 적분 공식을 쓰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f가 정함수입니다. 정함수기 때문에 코시 적분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2파이 i 곱하기 i분의 1 곱하기 f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2파이 곱하기 f1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모두 잘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2파이 f1은 뭐죠? 2파이에다가 그렇죠. u의 1,0 더하기 i의 v의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던 건 뭐였냐면 지금 바로 이거였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하려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실수고 이 뒤에도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이 적분값에서 뭐만 필요했다? 그쵸? 이 실수부만 필요했던 거예요. 실수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2파이 곱하기 u의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u의 1,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u에다가 1,0을 대입하면 x가 1이고 y가 없어지겠죠. 0을 넣으니까 1 더하기 4에서 5가 나오네요. 5. 그래서 2파이 곱하기 5를 해서 답은 10파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요게 이 과정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가우스 평균값 정리의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가우스 평균값 정리에 의해 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기본서에 다 정리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 평균값 정리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맨 첫 번째 줄에 쓴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0부터 2파이까지 f의 z0 더하기 로 2의 i 세타 d 세타 여기 앞에 2파이분의 1을 붙입니다. 여기에 뭐였냐면 fz0라는 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가우스 공식과 이 왼쪽에 있는 이 증명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때 z0는 뭐였던 거냐면 1이었던 거죠. 1. 그리고 로는 2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이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자 했던 건 이제 알아낸 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2배의 2의 i 세타 d 세타는 2파이 f1이다. 이걸 알아낸 거죠. 그죠? 그죠? 네, 이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이제 잘 알고 계셨으면 쉽게 시간을 많이 절약해서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시험장에서 가우스 평균값 정리를 떠올리긴 했는데, 그러면 풀이가 너무 짧아져서 뭔가 애매해서 저는 이렇게 가우스 평균값 정리를 이제 증명하면서 풀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이제 풀이과정 관계 쓰시로 했는데 답은 10파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A는 2일 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죠. A는 2일 때. 그러면 ux, y가 뭐가 나오죠? 그렇죠. x제곱 빼기 2xy, 그 다음에 플러스 2y제곱 더하기 4x 빼기 6y. 이때 ux, y의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최소값. 일단은 ux, y는 다변수 함수죠.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가 뭘 의미하죠? 그죠? 변수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x하고 y가 두 개잖아요. 두 개. x하고 y 이렇게 두 개니까 다변수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다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는 보통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었냐면 임계점을 구하죠. 임계점을 구하고 이제 극값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그쵸. 헤세 판정법에 의해서 이 과정으로 가보면 되겠죠. 지금 물론 이제 라그랑주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최대 최소라고 하니까. 하지만 라그랑주는 우리가 언제 쓰는 거죠? 그죠? 제약 조건이 있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약에 이제 y에 뭐 지금은 R2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뭐 이런 영역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먼저 여기 내부, 그죠? 내부에 속하는 임계점을 조사하고 거기서 그 값을 판정한 다음에 또 이 경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경계를 조사할 때 우리가 라그랑주를 쓰게 되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하지만 지금은 전체 R2 전체에서 지금 최소값 묻고 있기 때문에 라그랑주를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임계점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ux를 구해야겠네. 그러면 2x 빼기 2y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게 얼마여야 돼요? 임계점이면 그쵸 0이어야 되고 u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빼기 6 이게 또 0이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연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더해 볼까요? 그러면 2y 빼기 2는 0이니까 y는 1이구나. 그리고 x는 얼마죠? y가 1이면 x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뭘 하냐면 u 마이너스 1,1이 임계점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임계점이다. 근데 임계점이라고 해서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아니면 안장점인지 모르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햇세 판정법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uxx, uxy, uxy, uyy 이거의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해봐야 되죠.
uxx는 2고 uxy는 마이너스 2고 uxy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고 uyy는 4네요. 그러면 8 빼기 4가 되니까 4 양수다. 그럼 일단 마이너스 1,1이 임계점이다. 또 뭐까지 알 수 있어요? 극점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일단 안장점은 아니다. 그러면 극점이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어떻게 판정하냐면 우리가 uxx 이 부호로 판정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uxx가 0보다 크니까 바로 우리가 최소값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최소값은 얼마였다? u 이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1,1에서 갖게 되는 거죠. u 마이너스 1,1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u 마이너스 1,1이니까 1 하고 플러스 2 플러스 2 빼기 4 빼기 6 맞나요? 그러면 5 빼기 10인 것 같아요. 빼기 5 그래서 최소값은 빼기 5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풀이가 굉장히 긴데 사실은 뭐 뒤에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 앞에 거가 네, 어렵긴 어렵네요. 어떻게 이걸 보고 이렇게 뭐 가우스 정리가 안 떠오르면 이렇게 풀 수 있느냐. 또 결국에는 경험이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도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복수 선적분을 그 세타로 거꾸로 변환하는 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환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 선적분을 실적분으로 치환하는 건 잘했는데 거꾸로 실적분을 복수적분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연습해 두시고 또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잘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우스 평균값 정리 중요하고 또 코시 적분 공식도 중요하고요. 네. 일단 이 페이지를 다 지우고 8번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8번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이지한 문제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Bn인 수열 Bn의 생성함수 fx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이런 문제는 모의고사에 또 많이 나오고 실제로 기출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딱 보면 이 식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싶나요? 그죠? n팩분의 an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양변을 n 플러스 1팩으로 나누고 싶다는 거 바로 느껴지시죠? 나누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배의 n팩분의 an 더하기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bn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b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bn 더하기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bn의 생성함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bn 플러스 1에다가 이제 양변에 xn 플러스 1을 한번 곱해볼까요? 맞죠? 근데 이제 bn하고 xn 내용 맞추고 싶으니까 하나를 이렇게 빼서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x의 n 플러스 1 그죠? 그냥 3의 x의 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죠? 여기까지 잘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붙여줄 차례예요. 이때 첨자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0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바꿔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는 좌변은 f, x 빼기 b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 fx가 될 거고, 뒤에는 이제 여기서 또 첫 항을 잘못 보시면 실수를 합니다. 1 빼기 x분의 첫 항이 x잖아요. x. 그러니까 x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b0를 구합시다. 지금 a0가 2라고 줬기 때문에 b0는 지금 2라는 걸 알 수 있죠. b0는 0팩분의 a0이기 때문에 2입니다. 그러면 fx 빼기 2는 마이너스 2x fx 더하기 1 빼기 x분의 3x. 그러면 이제 f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2x fx는 1 빼기 x 분의 3x 플러스 2인데 이거 통분해서 계산을 해줘야죠. 그러면 3x 더하기 2 빼기 2x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fx는 뭐다 결국에? 그죠? 1 더하기 2x 1 빼기 x 하고 x 플러스 2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부분분수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연립을 하는 건데 1 플러스 2x분의 a 더하기 1 빼기 x분의 b 이거를 통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플러스 2x 1 빼기 x 하고 a 빼기 ax 더하기 b 더하기 2배의 bx 이러면 a 플러스 b가 1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2인 거잖아요. 두 개 더 해봅시다. 더하면 3b가 3이에요. 그래서 b가 1이죠. 그리고 a가 뭔가 이상하네. a 더하기 b가 2죠. a 더하기 b가 2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했으면 a가 0이 나와서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2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1이고 다행히 이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일단 더해서 3b는 3이고 a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2x분의 1 더하기 1 빼기 x분의 1 정말 1, 1 맞는지 순식간에 확인이 되죠.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x 플러스 2 나오니까 그죠? 바로 여기서 통분 해보면 1 빼기 x 더하기 네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오면 끝났죠? 그러면 fx는 구했고 생성함수 구했고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bn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럼 bn이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2의 n승 더하기 그쵸? 1의 n승이었던 거죠. 1의 n승 뭐 1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답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그쵸? 이게 n팩분의 an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n은 n팩을 곱해주면 되죠. 승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가뿐하게 이 문제는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9번. 9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정석대로 간다고 한다면 좀 계산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도 9번에서 좀 정말 역행렬을 빠르게 구하지 못해서 자꾸 틀리더라고요. 역행렬이.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힘들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그 표기의 편의상 일단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표준 기저에 대한 이제 L의 행렬 표현을 제가 제 마음대로 L하고 R3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L에다가 그냥 이거 붙이지 말죠. 네, 그냥 이렇게만 쓰죠. 보통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L은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원래는 이제 L 1,0,0, L 0,1,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L 1,0,0, L 0,1,0, L 0,0,1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이 정도는 암산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1, 0,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바로 써주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결국에 이 순서 기조 알파에 대한 L의 행렬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L 알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쵸. R3에서 보통 기저에서 표준 기저에서 알파로 가는 거 들어가고 여기에 L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기저 변환 행렬인 거죠. 이 I라고 쓴 건요. 제가 알파에서 표준 기저로 가는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 알파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그렇죠. 바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뭐다? 지금 111 그 다음에 011 그 다음에 10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101, 110, 111 이거의 역함수, 역행렬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1, 0,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여기에 1, 0, 1, 1, 1, 0, 1, 1, 1 이거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구해주고 이제 대각화 가능인지 판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지. 그럼 결국에 역행렬을 먼저 구해야 된대. 그죠? 그러면 1, 0, 1, 1, 1, 0, 1, 1, 1 이런 거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실수를 엄청 많이 했는데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 0, 1 하고 첫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7 곱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0, 1, 마이너스 1이 되고 또 첫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1 해서 세 번째에다가 더하면 0, 1, 0 맞죠? 그러면 1, 0,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0, 1 여기까지 오케이 맞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맨 밑에 항하고 좀 순서를 바꿀게요. 그럼 0, 1, 0, 0, 1, 마이너스 1, 1, 0, 0,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1, 0. 그 다음에 이제 3행 2열 1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해야죠. 그러면 0, 0,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좋죠? 그러면 1, 0, 0,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에서 더했어요. 마이너스 1에서 더했으니까 0, 1,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부호 바꿔야죠. 마지막 세 번째 부호 바꿉니다. 여기서 바꿀게요. 1, 마이너스 1, 1 좋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0, 0, 0, 1, 0, 0, 0, 1 해서 마이너스 세 번째 행에다가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1,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역행률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역행률 맞게 잘 구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대충 눈으로 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다 해보시긴 해야 돼요. 봅시다. 1, 0, 0이니까 1 맞다. 오, 다행.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니까 오, 0 맞다.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오, 여기까지 맞았어요. 다행이다. 1, 진짜 제가 이 시험 보면서 얼마나 진짜 이거 하면서 제발 맞아라 했는데 자꾸 틀리더라고요. 멘탈이 나갔죠. 1, 0, 0. 마이너스 1, 1, 0. 그죠? 깜짝이야. 1, 마이너스 1, 0. 그죠?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1. 오, 이번엔 한 번에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다 지우고 이제 쓸데없으니까. 바로 여기도 사실은 쓸모가 없는 거죠. 풀이에는 안 써도 되는 부분 살짝 넘겨두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그쵸?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1 하고 1, 마이너스 2, 1, 0,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하고 1, 0, 1, 1, 1, 0, 1, 1, 1 해서 뭐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뭐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 1, 이것도 정말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0이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0, 마이너스 1, 2 빼기 1이죠. 그러니까 1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 0, 왜 0, 그 다음에 0 빼기 1 빼기 1 빼기 2, 그 다음에 0 더하기 1 더하기 1, 2 이렇게 되고요. 1, 0, 1, 1, 1, 0, 1, 1, 1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가 1, 0, 마이너스가 0이고 그 다음에 0,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0,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0, 1, 0 그러니까 1이다. 그죠? 0, 1, 0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0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여기 또 0이네.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2 그럼 여기 또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0 0 2 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요게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바로 L 알파였던 거죠. L 알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이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금 확인을 어떻게 이제 딱 구했다 확인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L 1,1,1이 얼마인가 보시면 0,0,0이에요. 근데 이제 이 행렬에 넣으면 이제 0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제가 V1, V2, V3라고 두면 0V1 더하기 0V2 더하기 0V3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 0,1,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0, 0이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로 마이너스 1 V1 그 다음에 플러스 V2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V1 뭔가 이상하다 또 잠시만요. 0, 여기가 여기 X3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군요. 깜짝이야 진짜.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 정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요. 그럼 마이너스 V1 플러스 V2가 맞느냐? 그러면 네 맞죠. V2에서 V1 뺀 거니까. 그러면 첫째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0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 L 1,0,1도 해보시면 바로 마이너스 V2 더하기 V3가 나온다는 걸 두 배의 V3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남은 문제가 또 있죠.
L 알파가 대각화 가능인지.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상삼각이에요. 상삼각. 우리 이렇게 상삼각이나 하삼각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넌트를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고유값이 쉽게 나오거든요. 디터미넌트는 이 대각 성분을 다 곱하시면 되고, 그죠? 디터미넌트는 다 곱하고 이제 고유값은 이 주 대각선의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0, 1, 2가 됩니다. 고유값이 이렇게 모두 다르면 우리가 대각화 가능이라고 배웠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각화 가능입니다. 가능하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이에는 이렇게 고유값이 0, 1, 2로 서로 다른 고유값 3개를 가지기 때문에 대각화 가능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일단 세 문제 끊어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번과 8번은 무조건 맞추셨어야 되고 7번이 좀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10번과 12번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